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월간 견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7월달이죠. 7월달은 뭐 RTX 5050이 새로 나왔기는 했지만은 평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견적에서도 이번에 추가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뭐 그래픽 카드가 단종이 뭐 됐다거나 뭐 금액적으로 큰 변동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 이외의 제품에서 특히 이제 DDR4 메모리 같은 경우에서 조금 큰 가격 차이가 이번에 발생을 해서 아마 저가형은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걸 다 포함을 하더라도 현재 이 가격 구조, 이 견적 구조가 앞으로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앞으로 나올 신제품 관련 루머가 거의 없는 것도 있고, 뭐 끽해봐야 연말에 이제 뭐 새로운 그래픽 카드에 관련된 루머라든지 아니면은 라데온의 새로운 그래픽 카드라든지 엔트리급이죠. 그런 정도의 루머만 좀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견적 구성이 연말까지 쭉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다음 신제품들 있죠, 다음 넘버링이 나올 때까지는 쭉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월간 견적은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가 사무용입니다. 라이젠 세잔 5500 GT로 구성이 된 완본체 견적이고요. 메모리 8기가 2장, SSD도 500기가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펙 자체는 매우 출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여드릴 인텔 구성과도 비교를 해서 보면은 금액도 더 저렴하고 기본적인 골자 구성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5500 GT가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뭐 게임 성능이 좋다라는 점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솔직히 가정용, 게임용 뭐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5500 GT 완본체 구성이 좋지 않을까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메모리 변경이 좀 안 되고 SSD도 변경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골자 구성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견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 구성 같은 경우에는 39만 9천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메모리 그리고 SSD를 추가를 해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가 단일 8기가 한 장이라는 점이 좀 아쉽고, SSD도 SN350 제품이다 보니까 디램 리스 중에서도 조금 급이 떨어지는 디램 리스이긴 해요. 용량 자체도 250기가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디램 리스이긴 하지만 500기가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은 12,700원, 메모리도 8기가 2장을 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3만원 정도 금액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전체적인 토탈 솔루션을 보면은 인텔보다는 AMD 구성이 상무용에서는 좀 더 저렴하고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CAD 작업이나 간단한 포토샵 작업도 하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텔 구성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은 8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이 구성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메모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DDR4가 이제 단종에 들어갔다 이런 좀 루머가 있어서 8기가 16기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SSD는 어쩔 수 없이 500기가로 변경을 해서 조금 낮춰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1테라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한 5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90만원 언더로 아직까지 조합은 가능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좀 올랐다. 원래면은 70만원 미만에서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했지만은 지금 이제 8기가 2장을 넣어도 80만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RX 6600이면은 국내 인기 게임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다만 최신 게임들에서는 옵션 타협을 상당히 많이 해주셔야 프레임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00에서 11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새로 나온 그래픽카드죠. RTX 5050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RX 7600은 이번 달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루머상 9060이 나온다라고는 약간씩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정확하게는 나온 게 없으니까요. 만약 진짜 9060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뀌겠죠. 견적이. 일단 5050이랑 7600은 동급의 그래픽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인기 게임들이죠. 배틀그라운드, 로스트 아크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히 7600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최신 트리플 A 게임에서도 거의 모두 다 7600이 앞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왜 5050이 7600이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게임들 있죠. 스텔라 블레이드랑 그리고 명조 이런 류에서는 5050이 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게임들 있죠. 보편적인 모든 게임에서는 라데온 7600이 월등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만원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성비도 7600이 아직까지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프리미어 프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닌 이상은 여기 이 구성에서 엔비디아를 조합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해당 구성은 5060 8기가 그리고 9060 XT 8기가 구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9060 XT 8기가가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성능 차이가 한 20% 가까이 벌어지고요. 15%에서 20% 정도 성능 차이가 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도 5060이 좀 더 비싸요, 9060 XT보다.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해당 구성에 있어서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딱 2개만 난 게임 할 거야, 이거 이외에 다른 게임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를 골라주시는 게 맞지만, 그 이외의 게임에서는 9060 XT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가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느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최저 프레임 방어가 더 중요한 게임들이잖아요, 평균 프레임보다도. 그런 걸 따져봤으면은 생각보다 성능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트리플 A 게임, 특히 이 구성에서는 엔비디아가 더 특화된 게임이더라도 라데온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도 9060 XT 8기가가 훨씬 더 좋으니까요. 다음은 140에서 150만원대 FHD 게이밍이, 이건 뭐 QHD까지 어느정도 옵션 타입을 많이 하면 가능한 구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구성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7500F로 구성을 했지만은 솔직히 9600X로 구성을 해주셔도 문제는 없는 조합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가격 때문에 7500F로 구성을 했지만은 9600X로 조합을 하면은 한 15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둘의 그래픽카드 성능 차이도 똑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를 하실 분들은 당연히 엔비디아로 가시는 거고, 그 이외의 게임에서는 라데온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5060과 다르게 최저 프레임, 평균 프레임에 있어서도 5060 Ti가 훨씬 더 좋다, 월등히 좀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그 이외의 게임에서는 뭐 비등비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성능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가격 차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만원이 넘게 납니다. 거의 10만원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조합을 하시던 간에 있어서 본인이 하실 게임을 명확하게 결정하셔서 조합을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에서 18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9600X 그리고 5070과 9070 리퍼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구성은 지난달에는 5070이 더 저렴했지만 이번 달에는 9070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9070, 9070 XT는 이전 달에 나왔던 루머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는 팩트가 됐어요. 네.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이 10에서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정 게임이긴 하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그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5070보다 더 큰 격차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네, 당연히 엔비디아가 좀 더 좋지만은 최저 프레임은 비슷하거나 이제 라데온이 조금 더 좋고요. 로스트아크에서도 9070이 최저 프레임은 훨씬 더 좋게 방어를 해줍니다. 5070을 가는 이유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9070이 전반적인 성능, 특히 트리플 A 게임에서의 성능 차이가 워낙에 벌어지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로 엔비디아를 조합하시는 게 아닌 이상 DLSS 혹은 RT, 레이트레이싱이죠, 이런 거를 꼭 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게임이 아닌 이상은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엔비디아를 구성하실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방송도 있고 뭐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0에서 25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가격 차이가 확 벌어지죠. 지금 9070 XT가 그만큼 가성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메인보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ASUS 터프 게이밍 B650 EM-E 와이파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모든 단점을 다 커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ASUS의 메인보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PCI 슬롯이 2번부터가 아니라 1번부터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간섭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650 메인보드임에도 불구하고 E가 붙어있죠. B650E 칩셋 메인보드입니다. 즉 PCI 5.0 그래픽카드와 SSD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7000번대 CPU를 사용하셔도 PCIe 5.0을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5070 Ti, 9070 XT, 아까 전 5070, 9070 비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9070 XT가 드라이버 버프를 받아서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성능 체급이 조금 차이가 났던 게임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조텍이 좀 더 좋은, 즉 엔비디아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외의 게임들에서는 성능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었다, 혹은 따라 붙었다, 이제는 조금 더 앞선다, 이렇게 라데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성장형 그래픽카드라고 하잖아요, 라데온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성장형입니다. 9070 XT는 지금 가성비도 성능도 5070 Ti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3D 작업 혹은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이런 작업류로 PC를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5070 Ti 쪽을 조금 더 좋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40만원대 QHD 게이밍 PC입니다. 여기는 골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뭐 아예 차이가 없고, 굳이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인보드 쪽 이슈인데, 예, 이거 솔직히 제가 이슈 나는 거를 다 체크를 일일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다 확인을 해서 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올라온 글에 바이오스 3.25나 3.3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터진 글은 제가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팩트고요. 그리고 CPU는 거의 알리바리고, 국내 정품 CPU도 발생은 합니다. 하위 버전에서. 총 종합을 좀 해드릴게요. 바이오스 3.3, 3.3이죠. 3.30을 사용하느냐, 예 아니면 노. 노인 상황에서 국내 정발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3.3을 썼는데도 국내 정발이 아닌 직구 CPU 중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알리발 CPU는 불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제 주변에서 9600X와 7800X 3D, 98X 3D를 알리에서 직구를 해서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컴덕이고 제 주변 사람들도 컴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거의 절반 이상의 CPU가 사망하거나 문제가 돼서 RMA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RMA 받아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도 9950X3D를 정품을 구매를 해서 X670 메인보드에 바이오스를 3.3으로 업데이트해서 현재 쓰고 있고요.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단 하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XMP, X4죠. X4로 6000에 CL30을 넣었을 때도 문제가 없었고, 6400에 CL28, 그리고 지금 6600에 CL30까지 오버클럭을 좀 많이 해서 쓰고 있는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저는 믿고 씁니다. 솔직히 억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타사 제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걸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크게 문제가 발생했던 메인보드 제조사가 있었죠. 네. 근데 그쪽을 커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열심히 방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전 좀 그걸 보고 어이가 없기는 했는데, 근데 똑같습니다. 네, 바이오스만 업데이트 잘 해주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구매하실 때에도 바이오스 업데이트 꼭 해서 보내달라, 3.3 이상 버전으로 꼭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확실히 5070 Ti 이상부터는 금액 하락이죠. 예. 특가로는 나오지만은 기본적인 금액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특가 금액이 거의 정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글쎄요, 조립을 직접 가능하신 분들께는 당연히 좋은 선택지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에 한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래픽카드 금액이 정말 내려갔는가, 저렴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40만원대 최상급 게이밍 PC입니다. 여기도 기본적인 골자는 차이가 없고요. 5090은 저가형들은 저가 인기형이죠. 제가 매번 추천드리는 조텍 이런 쪽은 다 품절이 됐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MSI 뱅가드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해당 제품이 고주파 이슈가 좀 심합니다. 이번에 MSI가 전체적으로 좀 고주파 이슈가 심하긴 한데, 일단 뱅가드 하이파워 프로저가 제가 알기로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한 40만원 정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금액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저가형 5090을 쓰기에는 이슈들이 워낙 좀 많아서, MSI도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일단은 번들 케이블 말고 파워 제조사에서 주는 케이블을 사용하면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라고는 하지만은, 근데 이건 애당초에 5090 자체의 전력 소비량이 높아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AS 잘해주는 파워 제조사, AS 잘해주는 그래픽카드 제조사를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어도비 작업
PC 완본체입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확 올랐어요. 5070 Ti라는 점도 있고 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가져 있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CPU 쿨러가 발키리 GL360이 들어간 최상위 수냉 쿨러가 들어간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5K를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하고 성능 유지까지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금액이 지난달 거에 비해서 한 50만원 올랐고, 메인보드도 Z보드고 수냉 쿨러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액이 한 60-70만원도 더 올랐다, 이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를 제외하고 뭐 다른 3D 작업까지 좀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용도가 될 겁니다. 다만 정말로 3D 작업을 좀 과하게 하신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텔 이 가격대 조합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AMD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 더 저렴한 메인보드와 더 저렴한 CPU 쿨러로도 발열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감성을 더한 다목적 PC입니다. 여기는 기본 골자 다 똑같고, 메인보드는 아까 추천을 드렸던 터프 게이밍 B650 EME 와이파이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파워 그리고 케이스 감성 최대한 미니멀하게 블랙 감성을 느끼게 하면서 RGB를 조금 섞어 보았어요. 이번에는 해당 케이스도 RGB 펜을 지원을 하고 있고, 파노라마도 RGB 그리고 OLED 화면을 통한 이쁜 그런 감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약간 조금씩 컨트롤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3D 작업 그리고 V램이 높기 때문에 모델링 작업에서도 충분하고요. 요즘에 인기 있는 그 버추얼 리깅 작업이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에펙 그리고 기본적인 3D 프로그램에서의 스펙이라고 하죠, 이거를 딱 맞춘 그런 성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근데 저는요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거 말고 얼리얼도 좀 만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 5070 그리고 SSD 2TB 하나 추가를 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그래픽카드 업글과 SSD 추가 장착으로도 어도비 그리고 얼리얼 엔진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그런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구매에 도움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월간 견적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루머 관련된 이야기도 많았고, 그리고 약간 억가에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해드렸어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영상을 찍는 이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덥고 막 진짜 조금 걸었는데 막 땀이 줄줄 흐르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쿨링 솔루션에 미친 사람으로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은, 컴퓨터의 발열은요, 제가 처음 컴퓨터에 입덕을 했을 때보다 지금이 전력 소비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발열이 높겠죠. 케이스가 뜨거워지고 뭐 아무리 쿨링 솔루션이 좋아도 케이스 자체 그 내부죠, 내부의 발열이 뜨거워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발열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 온도는 시원하게 하세요. 정말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수냉 쿨러, 케이스팬 뭐 거의 뭐 수천만 원을 거의 투자를 한 것 같은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방 온도를 시원하게, 그리고 케이스 놓는 위치를 최대한 방에서 시원하거나 아니면 열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위치에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한여름에도 조금 온도를 좀 덜 높게 유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 달에 이번 8월이죠. 이제 8월 달에는 큰 이슈가 없기를, PC 시장에 말이죠, 이 IT 업계에 이슈가 없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어트였습니다. 아디오스.